현지 시간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모디 수상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미 워싱턴에 가 있겠죠. 지금 우리 날짜로 26일이니까 거기 워싱턴이 25일이니까 내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28일 도착하는 것보다 이틀 앞서서 지금 미국 인도 정상회담을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왜 이 시점에서, 물론 새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차례대로 나라 크기 순서대로, 국력 순서대로 대통령이나 수상을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시점에서 인도를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한 5가지 영역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첫째, 제조업에서 1위였습니다. 수출에서 1위였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자동차 시장 규모가 세계 1위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매력 기준 GDP가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인도한테 진 게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구를 인도가 추월하는 것은 2020년을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올해 기준으로 벌써 인도가 통계학적으로는 중국이 1000만이 모자라는 10억 9천만 명에 비해서 인도가 13억 3천만 명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 기준을 적용한다면 2020년이 되면은 인도가 확고하게 중국을 앞지르는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이 됩니다. 14억을, 그때는 중국도 14억이 넘는다 하는데 거의 7, 8천만 정도가 인도가 앞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의 제목을 India is coming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정확한 연도를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타임지 커버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고 Korea is coming이라는 커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100만 불을 넘어서고 60년만 해도 사실 수출 3,300만 불이 됐습니다만은 한국이 지구 어느 나라에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의 존재였던데, 타임지 커버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기적을 만드는 그런 분으로 Korea is coming이라는 제목으로 표지가 장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GDP가 중국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이 거의 10조 달러를 넘어서는데 인도는 2조 달러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매년 한 1200만의 생산 가능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큰 강점 중에 하나는 ITT, 소위 말하는 IT 인구, 제가 ITT라고 했는데 그 인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미국의 MIT를 맞먹는다. 인도네시아는 MIT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처럼 IT 지니어스들을, 천재들을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이런 기반에 깔린 인력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인프라나 이런 걸 중국하고 지금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인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년간 사실 모디 이 총리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인도는 사실 3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타트업 원칙, 뭐든지 새로운 창업을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고, 스킬 인디아, 이 기술을 가지는, 그 다음에 디지털 인디아, 정보 능력에 앞장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사실 무섭게 중국을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인프라라든가 아직 중국은 문맹률이 5%밖에 안 되지만 인디아는 30%가 넘고, 그 다음에 절대 빈곤층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텐셜리티, 잠재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 트럼프가, 물론 이 시점이라 해도 정상회담이라는 건 그 전에 미리 몇 달 전에 알려줬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
인도를 부르는 것은 참 재밌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측면에서 한 몇 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협력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사실은 인도의 총리가 있을 시절부터 계속 미국에게 비무장 드론을 팔아라고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22기를 미국에서 사실 제너럴 아트믹스 제품을 인도 쪽에 22기를 팔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약 3조 3, 4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인도로서는 이게 굉장히 절실한 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계속적인 거의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뭐 영토 분쟁이 있긴 마련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카슈미르 분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골치 아픈 존재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슈미르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파키스탄의 움직임을 또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드론이 필요하다는 게 인도의 절실한 요구고, 사실 인도로서는 뭐 다른 걸 다 넘어서서 지금 제일 급한 게 이 문제를 사실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카슈미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도를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 하는 안보적인 측면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트럼프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동시에 왜 인도를 만나느냐, 두 번째 이유와 관계됩니다. 사실 최근 F-16 조립 공장을 F-16 조립 공장, 사실 록히드 마틴사의 조립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싼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는 타타 산하에 있는 방산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조립 공장을 인도에 갖다 놓기로 했고, 물론 인도도 그렇게 하면은 이 록히드 마틴사에서 나오는 그 항공기를 많이 사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록히드 마틴사에서 생산해내는 F-16은 5세대 전투기 이전의 4세대 전투기로서는 현재까지 3,200대를 생산해냈지만 26개국이 이 록히드 마틴사에서 나오는 F-16을 가장 핵심적인 주 전력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서 실전 배치돼서 각국이 쓰는 항공 전투기 중에서는 F-16이 성능이나 여러 가지 포퓰러리티, 인기로 보면은 가장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F-16을 꼭 사고 싶었는데 이때까지 성사가 안 됐는데, 파키스탄이 사실은 인도보다 먼저 F-16을 미국에게 살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IS 문제를 해결하는데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은 F-16을 팔겠다고 미국 측에서 약속을 해왔고, 그런데 작년부터 파키스탄이 살짝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상해진 것보다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키스탄에게 접근해서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를 서서히 이 사이에 이 쐐기를 박으면서 금을 지으면서 파키스탄을 중국 쪽으로 끌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미국에서는 파키스탄에게 F-16을 팔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인도에다가 록히드 마틴사의 F-16 조립 공장을 인도에다가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파키스탄이 F-16을 살 수 있는 건 미국으로부터 불가능하니까 다른 나라에 중고를 사올는지 몰라도 그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MS라는 Foreign Military Sales, 해외 군사 무기 구매 이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면은 중국을 통해서 혹은 러시아의 수호의 계열로, 미그나 수호의 계열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겠죠. 일단 이 인도에다가 이 F-16
조립 공장, 로키드 마틴사의 F-16 조립 공장을 갖다 놓은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파키스탄에게 정신 차려라. 중국 쪽에 손을 잡으면 우리는 너들하고는 과거에도 파키스탄과 미국과는 가까웠다 멀었다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또 파키스탄이 이번에 중국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친미 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최근 여러 가지 이 트럼프 자신의 뭐 국내에서 탄핵 운운하는 이런 문제가 러시아 사태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트럼프가 제일 처음 대통령 되자마자 일성으로 낸 게 미러 관계를 굉장히 강화해서 미러 관계 사이 좋은 걸 이용해가 중국에 대한 하나의 견제구를 날리겠다. 함께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의했으나 아니면 러시아가 미국을 보는 눈, 푸틴도 사실은 뭐 트럼프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 비난하고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바보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 조금 상당히 소원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파키스탄은 중국과 손을 잡고 또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니까 이 차제에 미국은 인도를 껴안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아주 바람직하다. 더더구나 동남아에 인도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북경을 거치지 않고는 유라시아하고 어디든지 이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조차 막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더더구나 미국이 주도하던 TPP, 그러니까 트랜스퍼시픽 소위 말하는 파트너십,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 이게 깨지고 난 뒤에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아시아은행이 아시아 세계투자기금은행이 인기를 끌게 되자 사실 이 총회를 할 때 100여 개국이 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인도는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귀속말로 얘기하겠죠. 아시겠죠? 트럼프씨. 내가 중국이 주최하는 AIIB도 안 갔으니까 이제 경제협력을 우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난 중국이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협력 안 할 테니까 내 본심을 좀 알아봐 달라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 인도와 미국과의 미러의 시작이 이루어질 첫 단추로서 저는 이 트럼프 그리고 모디 이 수상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세 번째로는 인도에 제가 인디아 이즈 커밍이라 한 것처럼 아시아 기업 300개 중에서 인도 기업이 이번에 그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300개 들어가는 중에 인도가 9.8%입니다. 한국이 마이너스 4.9%입니다. 중국은 마이너스 9.8%입니다. 그리고 인도 내에서의 어떤 기업 성장률을 보면 원래 22.7%인데 비해서 홍콩이나 중국의 순이익 그 증가율은 11.1%밖에 안 되니까 2배를 넘어선다는 거죠. 결국 미국이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껄끄러운 러시아의 관계에 서둘러서 뛰들어서 뭐 IS를 타파하는데 같이 하달라 그 얘기가 별로 먹혀들지가 않죠. 전번에 시리아를 사실은 미국이 한번 4월 초에 중국과 그 정상회담 중에 때린 것을 계기로 해서 시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불평을 내고 난 뒤부터는 사실 미러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졌으니까 IS 다시 말하면 파키스탄에도 있는 IS 거기 나와 있는 그 IS들을 인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견제해 주기를 바라고, 또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은 남중국해의 7개의 가상이 아니라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남중국해 전체를 지나가는 슬록, Sea Lanes of Communication, 해상교 통로를 굉장히 불편하게 함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말라카 해협을 거쳐가야 되는 이 동남아 모든 국가에게 부담을 주고자 자기하고 중국과 협력하지 않으면은
이 무역 해먹는 것도 쉽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은 인도를 손을 잡으면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왔을지 몰라도 인도양을 지나지 않고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물건을 팔거나 실어올 수가 없다. 인도양은 인도와 내가 지키겠다라는 미국의 의지를 인도도 손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을 보면 최근에 해군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고물 같은 거 하나 가져와가 고물 항모를 하나 가가 흉내낸다고 그러는데 벌써 3번째의 항모를 지금 발주를 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역시 굉장히 빠르게 사실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앉은 자리를 보면은 해상 전력 국가는 중국보다 인도가 훨씬 더 큰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해상 국가는 인도죠. 그러니까 인도도 굉장히 적극적인 해군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기 수입도 보면은 미국에서 제1위의 무기 수입을 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지금 국방비를 4번째로 많이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이어서 미국에게 무기를 2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는 미국과 방산협력 내지 무기 수입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위협에 맞설 수도 없고 파키스탄의 위협에 맞설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미국에게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중국이 이 소위 말하는 전력 증강을 하면 할수록 인도는 미국과 더 적극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자기 방어가 안 된다라는 절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아주 더 가까워질 거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으로 India is coming. 인도가 수년 후에는 중국을 앞지르는 최고의 생산국가 지금의 중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먼 훗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을 이 소위 말하는 무역 파트너로 제1의 무역 파트너로 이룰까 너무 두려워하면서 국가조차도 그리고 개인 사업조차도 아주 저자세로 온갖 굴욕감을 다 느끼면서 내 나라 일을 내정 간섭하는 국가에게 끽소리도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고함 지르듯이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중국을 쳐다보고 애걸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만 우리 스스로를 묶어야 하는지 인도야말로 한국이 다음 세대에 아니면 조만간에 중국을 대체할 우리의 시장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연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가장 큰 시장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원자로 시장입니다. 원자력 시장입니다. 인도의 연간 원자력 시장은 4.5조 약 4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기에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자로를 팔아먹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입니다. 우리가 원자로 탈원전을 가려고 할 때에 일본이 너무 신나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전기값이 한국 전기값이 일본 전기값보다도 더 비싸지면 우리 산업계 정말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차제에 인도에게 우리가 시장을 열고 무역의 파트너로 가장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가 저는 한국과 인도의 원자력 협정에 의한 원자로 팔아먹는 겁니다. 우리 원자로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뛰어난 캔두 모델을 갖고 있지만 우리 원자로는 사실은 경수로 이 94년 제네바 협정 때도 만들었지만 우리 원자로는 세계적으로 기술을 그리고 중동 지역에도 원자로를 플랜트를 파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런 원자로 설치 건설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무역에 더 추가적인 에너지를 쏟지 않고 이미 시장까지 거의 만들어놨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놨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섣불리 탈원전이라는 정책으로 이런 좋은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장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세계 최고의 최대의 시장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India is coming. Therefore we should go India. 인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